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전당대 후보 4명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TV 토론이 좀 김 빠진 TV 토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의 어떤 네거티브가 어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랄지 연판장이랄지 이제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과 관련된 TV 토론이 아니었어요. 물론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네거티브로 가봤자 네거티브를 제기한 사람에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감지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TV 토론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그리고 이제 문자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새로 나온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TV 토론 중에서 사과를 했으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으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달라졌다에 4명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다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사과를 해서 악영향을 끼쳤는지, 아니면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어쨌든 간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본 것 같고, 그러면 사과를 하기에 한동훈 후보가 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도가 한동훈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있었을 것 같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니, 사과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도 명백히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김건희 여사도 사과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과를 안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서로 동의를 한 O, X 중에서 O를 편말을 들었는데 생각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총선의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물론 몇 명, 지역구 몇 개는 어떻게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혀 그런 아주 근본적인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과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법적인 문제가 남는 거고 야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더 물어뜯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과 자체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계속적으로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친인척들 가족과 인척과 공천에 대해 상의를 하고 사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TV 토론에서 그 부분에서 물었잖아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완전 비껴갔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책과 비전, 그 리더십 경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돌렸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네거티브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해놓고 갑자기 치고 빠지는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거에 대한 증거도 없고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질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법적 책임을 자기가 질 수밖에 없으니까, 더군다나 선거에도 이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또 TV 토론 끝난 다음에는 또 이 부분을 또 문제를 제기했어요.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는 김 여사가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 이게 진의가 아니었다. 문자 보내는 것이.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명백히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사실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어제 제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걸 다 공개해버리면 정부가 위험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랄지 소통한 내용에 뭔가 과도한 측면, 국민이 들으면 경악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개를 해서 사실 정부가 위험해지고 윤 대통령이 위험해지면 그것은 이제 보수에도,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도 아마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묻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JTBC에서 나온 보도가 있었죠. 자, 1월 19일자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1000번 만번이고 사과하고 싶다 이런 문자를 보낸 걸로 밝혀지잖아요.
그런데 당일날 여권 인사에게 사과는 불가하다는 그런 문자를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여권 인사가 받아가지고 여러 명이 또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부인 사과하면 민주당이 개처를 물어뜯는다. 또 선거가 망친다. 또 마타도에 소음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는 천번만번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그에 반대되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사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어제 이제 진중권 교수가 해외에 있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 내역을 공개했잖아요. 57분짜리였는데 저도 진중권 교수가 그 문자에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캡처해놓은 문자를 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중에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면 사과할 의향이 있었지만 주변의 극구 만류해서 못했다. 주변에서 강권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과를 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문자 자체도 이제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내가 믿는 사람 중에 사적 이익을 챙기는 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짐작을 하고 여러분들 대부분 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권의 옆에서 정말로 충신처럼 충원을 하지 않고 간신처럼 얘기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게 누군지 저도 어림잡아 짐작이 가고. 그런데 지금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얼치기 좌파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이 얼치기 좌파하고 57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것은 홍 시장은 뭐라고 얘기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홍 시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얼치기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중권 교수는 6개월 동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전화통화 한 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뭘 근거로 해서 진중권 교수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를 예측해 보면 지금 문자 논란 그리고 연판장 이후에 여론조사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 전체를 한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올라갔고, 또 당심을 반영한 여론조사, 국민의 지지층을 향한 여론조사에서는 아예 폭등을 해버렸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기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얘기했고, 요즘 문자랄지 여러 가지 많은 네거티브가 있을 때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여론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겠죠. 저 사람은 한동훈의 편이다. 또 댓글에 보면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한테 뭘 받아먹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저는 통화해 본 적도 없고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현 정치 자체가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야와 여의 균형이 있어야 하고요. 너무 민주당이 폭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4명 후보 중에서 또 보수 세력 중에서 그걸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게 객관적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뭘 받아먹고 나중에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저는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에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악플은 되도록이면 좀 삼가를 해주셨으면 좋고, 전당대회는 저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요. 1차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반을 얻고 이 전당대회는 막을 내릴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기 전에도 했던 수없이 많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게임은 뭐 끝났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우리 보수 국민의힘은 포스트 전당대 이후를 생각해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너무나 분열을 했던 사람들,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에게 일부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사과와 반성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단일 대우로 가야 합니다. 그냥 볼 때는 뭐 108석, 171석 엄청난 차이 같죠. 하지만 171석은 어떻게 보면 사상누각일 수 있어요. 왜냐면 1극 체제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합창가를 부르잖아요. 이거 무너뜨리는 것이 사실은 어렵지 않다고 저는 봐요. 더군다나 당대표, 1극 체제의 정사에 있는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라는 엄청난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울 거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고 국민만 생각하고 가라. 그러면 보수는 사실은 승리할 겁니다.